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불법 야근과 부당 징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직장 갑질이 더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해요. 이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이 상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3명이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절반 가까운 48%가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요약하면 직장인 한 15% 가까이는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괴롭힘이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던가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괴롭힘의 유형을 나눠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겪고 있는 괴롭힘이 어떤 건지를 물어봤는데 모욕, 명예훼손 경험이 1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예. 부당한 지시를 받는 괴롭힘을 당했다가 17%, 그리고 폭행, 폭언도 14%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저희가 그 이메일로 예.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 26일까지 총 607건의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그중에 61%인 372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시간이나 휴가, 즉 이제 불법 야근을 한다라는 게 28%. 또 불법 부당 징계를 했다는 게 28%, 그리고 임금을 부당하게 떼었다가 23%였습니다. 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직장인들이 괴롭힘, 야근, 징계, 임금 갑질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것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들어봐서는 신고를 할 용기를 낼 사람들은 따져보면 실제로는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니까 예.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중에서 8.3%만 신고를 했어요.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일단 참거나 모른 척했고요. 3명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10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중 9명은 결국 그냥 참고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 신고 안 했냐고 또 물어봤더니 네. 대부분이 안 바뀔 것 같아서 혹은 보복을 당할까 봐. 이 두 개를 합치면 비율이 80%가 넘어요. 결국은 이 법은 있지만 법이 제대로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거나 그냥 본인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조사하시면서 이건 좀 심각한 사례다 이런 거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매일 접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씩 이메일 회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들어온 이메일 제보를 전부 출력해서 한 건씩 보면서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언론에 내보내서 뭔가 사회적 심각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제법 큰 영어학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장님이 퇴근 후 1시간씩 넘게 전화해서 소리치고 욕하고 모욕 주고 학원에 출근시켜서 불법 일도 막 시키고 심지어 몸이 아파서 제발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쉬게 하고 쉬었다고 하니까 무단결근으로 임금을 깎고 포괄 연봉제라고 해놓고 불법 야근 시키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 불법 교재를 불법으로 판매까지 시켰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메일 보내오신 게 A4 5장이 넘어요.
그 안에 증거와 이런 게 빼곡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분 사례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카톡방 오픈 채팅방이라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저희가 상담을 안 했는데 상담이 없는 날에도 제보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방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모욕하는 일을 당했다고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화가 나가지고 화를 좀 표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1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 이 학원에서 그래서 중규모라 그래서 한 40명 정도 되는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남아 계신 분이 없는 모양이에요. 계속 일했다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바뀌고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쓰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임금 깎으려고 뭐 시간 쪼개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근데 결국은 여기에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원 이런 불법이 막 현시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형화를 시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장 빈도가 많았던 괴롭힘 종류 유형을 조금 구분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저희 제보 중에서는 따돌림이나 차별 이게 196건으로 53% 정도 해당했고요. 폭행 폭언도 159건으로 43%나 됐습니다. 부당 지시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인데 따돌림과 차별, 폭행, 폭언, 부당 지시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따돌림 차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따돌림이라는 게 이제 특히 뭐 사장이나 상사가 중심이 돼서 어떤 직원을 이렇게 말을 안 걸고 그리고 무시하고 업무 배제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전에는 폭언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녹음해서 이제 신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언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따돌림과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줄어들고 오히려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근절이 오히려 안 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도 있거든요.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에서는 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이 45%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한 30%에서 정체되고 있어요.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일단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방치하거나 보복하니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인 미만이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들 그리고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아예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호주는 징역 10년, 캐나다 5년, 영국 5년, 외국에는 2년, 최소한 2년 이상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벌 조항이 없고 법이 반쪽짜리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괴롭힘 신고했는데 방치했다거나 보복하면 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정부가 이걸 처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평가를 좀 해보고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노동 환경에 관한 점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하면서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시했던 대안이 근로시간 저축제라는 거였어요. 유럽식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노동 현실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실효 제주 한 달 살이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은 직장인 1000명 조사에서 작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며칠 썼냐 했더니 6일 미만 썼다는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어요. 네. 직장인 3명 중 2명은 1년에 12개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 1개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특히 노동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이런 분들은 휴가를 거의 쓰질 못했어요. 예. 사실은 정부가 얘기한 제주 한 달 살이 가려면 회사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되겠죠. 휴가 그만큼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왜 휴가를 못 갔냐,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료 업무 부담 때문이 28%, 휴가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가 16%, 업무가 많아서가 15%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휴가를 쓰는데 눈치를 보이는데 무슨 유럽식 장휴가를 가냐.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 포괄 임금 문제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공짜 노동이나 공짜 야근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정부는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됩니다. 포괄임금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현실을 너무 몰라서 지금 정부가 저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오늘도 저희 제보, 어제 오늘 들어온 제보 중에서 포괄임금 문제 때문에 오늘 노동절이잖아요. 6휴일인데 오늘 노동절, 그다음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다 출근합니다. 근데 휴일 근무 수당 안 줘요. 저희 포괄임금제 때문에 계약했다고 안 줘도 된다는데요.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정부가 신고센터 만들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정부 신고센터 만들었는데 신고 건수 몇 건 안 들어왔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개인 실현이 들어가다 할까 봐 직장 그만둘 생각 아니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고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 이거 되게 방법이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그 포괄임금제는 안 된다.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포괄임금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장 그런 사업장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비판적 입장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정부가 최근 노동개혁 일환으로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 고용세습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공정 계약, 고용세습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는 다 사장님 회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사회복지시설 이런 되게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친인척 채용, 고용세습, 자녀세습도 심각하고요. 자녀세습이 문제가 되니까 서로 그 다른 예를 들면 A 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 서로 바꿔서 채용을 시킵니다. 네네. 뭐 농협 지역에 있는 이 작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뭐 원장의 자녀, 그다음 뭐 딸, 뭐 친인척들이 질비해요. 이런 고용세습 정말 심각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손을 안 보고 있어요. 또 저희는 이제 채용 사기라고도 부르는데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가서 근로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일들. 그다음에 임금 얼마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 써보니까 달라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정부는 사용자 불법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약간 노조만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예.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노조의 고용세습도 하면 안 되죠. 불법이 있으면 노사 똑같이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당하게 노조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오늘 건설노조 간부 한 분이 억울하다면서 분신하시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정부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방치하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